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입니다.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사들은 과호흡보다는 의학용어로 하이퍼벤틸레이션이라고 많이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숨을 몰아쉬다가 손발이 몹시 저리고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있으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쓰러지는 현상입니다. 일단 가쁜 호흡에 들어가면 아무리 정신이 있어도 본인이 호흡을 조절하기 어려워져서 점점 악화되고 손 쓰지도 못하고 마비가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 과호흡 증후군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호흡의 과정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소는 좋은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아마 거의 하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이게 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산소가 많으면 무조건 좋고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무조건 나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적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없으면 안 되고 적정 농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흡을 너무 이렇게 가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산소의 농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 우리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손발이 저리고 감각도 떨어지고 간질 비슷한 이런 손발에 경련이 막 나타나고 마비가 오고 부정맥이 올 수 있고 이 흉통이 와서 심근경색하고 헷갈릴 수도 있고 심하면 의식소실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더 불안하게 되어서 더 호흡을 많이 하게 되고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해결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보충해 주거나 이산화탄소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호흡을 이렇게 가쁘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수를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호흡을 이미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서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호흡에서는요.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아주 응급인 경우는 주사로 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본인이 내쉬는 호흡을 다시 들이마시면 이산화탄소가 보충이 됩니다. 즉, 내쉬는 호흡을 못 나가게 봉지를 입에 씌우고 숨을 쉬게 하면 됩니다. 도시에 있는 경우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빨리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캠핑을 멀리 갔다든지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오지 여행을 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호흡 증후군이 여러 번 왔던 경우이거나 증상이 아직 심하지 않아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무 비닐봉지나 준비를 해서 코와 입은 막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내쉬는 숨을 다시 들이마시는 거죠. 여기서 의구심이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괜찮겠냐 하는 건데 사실 과호흡 때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소를 따로 공급해 주지 않아도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하면 되는데 이게 의외로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3분에서 5분 동안은 그냥 이렇게 막고 계속 숨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봉지를 잡고 있으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카운트를 제대로 못하면 너무 또 오랫동안 산소를 못 마시면 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잡고 있다 보면
산소가 모자라면 자연히 손에 힘이 이렇게 떨어져서 사고가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한테 봉지를 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는 과호흡 관련 장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따로 있는데 전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봉지가 최고입니다. 병원에 오셔도 저는 봉지를 씌웁니다. 그럼 과호흡 증후군의 원인은 뭘까요? 이게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때문일 수도 있고 약물이나 종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흔한 원인은 이 심리적인 원인이거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하게 다치거나 디스크 같은 것이 심해서 통증이 심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한테도 올 수 있죠. 때로는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냥 생기기도 합니다. 원인들은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을 경험한 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생길 것 같으면 과호흡에 빠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 보시고 컨트롤이 점점 안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으면 주변에서 비닐봉지를 구해달라고 빨리 말하시는 것이 좋겠고, 본인이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비닐봉지를 쓰고 호흡을 하시면 안정이 될 겁니다. 물론 그냥 병원이 가까운 상황이면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과호흡 증후군이 증상이 심해지면 마비, 의식소실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지 않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걸 알아도 침착하게 대처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지에 가거나 해외여행 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호흡 증후군의 증상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였습니다.